내 자식이 읽을 수도 없다. 림. 모델가 뭐야? 림이야 뭐야? 그러니까 있잖아, 이런 문제를 학교 때 보면은 이걸 왜 배워야 돼? 이게 물음표가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공부가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근데 꼭 그런 물음표를 갖는 친구들이 공부를 못한 친구들이에요. 근데 라일이 과외 선생님이 명언을 한 번 하셨다. 라일이가 똑같이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 이거 왜 배워야 되냐고. 그 선생님 뭐라는 줄 알아? 뭐래요? 지금 필요하니까. 오늘 수학 만점자들이 오셔. 어떻게 생겼을까요? 너무 궁금해. 아인슈타인처럼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지 띄웠잖아요. 만점자 찾는다고 되게 많이 왔대. 네. 그 중에서 이제 현역 고3 학생들 중에서 뽑은 거야. 모셔보자. 만점자들. 나와주세요. 온다, 그들이 온다. 오 뭐야? 잘생겼어요. 다 이렇게 멋있어. 다들 멋있어. 이렇게 생겼구나. 자, 그럼 한 분씩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과천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19살 은주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가람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19살 이하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의 대형고 다니고 있는 박민서입니다. 평소에 저희 공부왕 찐천재 좀 보세요. 네. 수능에 좀 도움이 됐어요? 그 전날에 그 이다지 선생님이랑 한 한국사 강의 듣고 등급 올랐어요. 저도 보통 한국사 1등급 안 나오는데 그거 보고 1등급 나왔어요. 와, 말도 안 돼. 어째 도움이 되네? 민수 학생은? 저는 원래 1등급 나와가지고 다른 유튜브 채널보다는 죄책감은 확실히 덜 들어요. 그런 이게 거 맞아 있어. 이거야. 오늘 뭘 할 거냐면 요번 2022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수학 영역 문제지가 있습니다. 문제가 똑같지가 않다면서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1번부터 22번까지는 다 똑같은 문제고 22번까지? 23번부터 30번까지가 잘 선택한 영역. 선택한 과목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다음에 기하 이 세 개를 선택해야 돼요. 아, 총 기하 선택제. 저 확률과 통계. 저는 미적분이요. 그럼 기아 이거는 기아 자동차 할 때 기아고요. 하요? 네, 그 알아. 기하는 뭐예요? 기하는 전반적으로 도형하고 관련된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도형. 네, 저는 그냥 원래부터 도형 문제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하를 선택했고 네네. 저 같은 경우는 문과여서 미적분이나 기하가 사실 진짜 어렵거든요. 그거를 새로 배우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다른 과목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어요. 확률과 통계. 저희가 이제 공통 과목을 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공통 과목 중에 이제 수학 1과 수학 2가 있는데 이 두 내용을 서로 합치면 이제 미적분이 됩니다. 확률과 통계나 기하 같이 이제 좀 다른 계열 쪽의 수학을 따로 공부하는 것보다 수원과 수투를 같이 하면서 미적을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니까 저는 미적분을 선택했습니다. 뭐 설명을 잘 해주시면 저희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좀 좋은 설명 부탁드리고 수학을 잘할 수 있는 비법 하나씩만 좀 알려주세요. 추천드리는 방법은 교과서나 아니면 시중에 나와 있는 참고서를 보면은 특정 공식에 대한 증명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보통 학생들은 그 증명법을 지나치거나 아니면 이제 공식만 외우고 그냥 바로 문제를 풀려고 들지만 그 증명을 한번 세세하게 읽어본 다음에 A에서 왜 B로 넘어가는지 B에서 왜 C로 넘어가는지를 최소한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본다면은 이러한 이제 수학적 사고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거기에 있는 네. 그 설명글? 네. 그게 보는 게 사실 속에서 천소리 나요. 글씨도 작고 그게 보기 싫다. 그럴 때는 좀 꿀팁 없나요? 근데 요즘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러한 대중적인 수학 채널들이 많아졌더라고요. 네가 읽기 싫으면 그 영상을 보기만 했으면 일단 주입이 되니까. 네. 저도 예전에 수학 내신이 5등급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게 된 거예요? 성적대별로 좀 다르게 공부하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예. 일단 모의고사에서 3등급 이하로 나오는 분들은 진짜 천천히 풀면서 수학적인 감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해요. 1, 2등급이 나오면서 100점을 맞고 싶다 하는 경우에 저는 모르는 문제를 너무 고민하지 않고 저는 그냥 2분 만에 고민 끝내고 바로 답지 보고 여기 이 문제가 주는 교훈을 정리해서 다시 보면서 외우는 식으로 수학에서도 암기가 받쳐줘야지 시간 안에 빨리 풀 수 있는 거니까 오. 암기를 좀 추천드립니다. 너무너무 세상에 체계적으로 성적별로 다 또 팁이 달라. 수학을 잘하는 방법은 두 분이 너무 잘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시험을 잘 보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시험장 가서 쫄면 안 되거든요. 약간 컨셉을 잡는 거예요. 이 시험을 다 이렇게 지배하려고 왔다. 그래서 일부러 약간 좀 자는 척 하다가 시험 시작하고 남들 한 4페이지 넘길 때 정도부터
일어나갖고 약간 비몽사몽해서 푸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허세 아니에요? 약간 마인드 컨트롤을 좀 그런 식으로 한다 그리고 이거죠? 모르는 문제가 나와도 절대 쫄면 안 되고 이렇게 풀면은 네. 약간 이 문제에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풀어야 돼요. 약간 네. 아, 약간 건방지게? 내가 그동안 이렇게 풀어서 안 됐구나. 그러니까 자, 그럼 오늘도 이 시간을 우리 세 분이 지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은주원님부터 풀이를 좀 부탁드릴게요. 21번이래요. 자, 21번 보자.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절대값 A1은 2. 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절대값 AN 플러스 1은 이 절대값 AN이다. 다. 시그마 n이 1부터 10까지 AN은 마이너스 14.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의 값을 구하시오. 이 문제를 풀어봐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뭐예요? 가장 어려워요. 저는 보통 사람들이 풀었던 거랑 약간 다르게 현장에서 풀어갖고 이게 그냥 기억에 좀 남았거든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 수열 단원에서 나온 문제인데요. 수열. 네, 이게 일반적으로 보통 어떻게 풀었냐면 왜 웃어? 왜 수열 적는데 왜 웃어?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온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통 푸는 학생들의 풀이는 그냥 다 때려 넣어갖고 그냥 어떻게 얼추 맞춘 학생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예. 절대값 A1은 2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A1은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 조건을 보면 AN 더하기 1은 이 절대값 AN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마 보통 학생들은 이 조건을 가지고 막 나열을 한 다음에 푸셨을 건데 뭐 틀린 풀이 절대 아니지만 저는 이 절대값 AN 자체를 새로운 수열로 정의를 해서 절대값 AN을 2의 n제곱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다조건에 시그마 n은 1부터 10까지 갈 때 AN이 마이너스 14라는 거거든요. 혹시 시그마가 뭔지 아세요? 마그마는 아는데. 시그마가 A1 더하기 A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해서 A10까지 모두 더했을 때 마이너스 14라는 거거든요. 절대값 AN도 시그마로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시그마를 여기 붙여서 계산할 때 이게 등비수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구해보면 네, 이렇게 두 개를 구할 수 있어요. 맥스 함수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게 두 개가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AN과 0 중에 더 큰 것만을 취하겠다는 뜻이고요. 미니멈은 AN과 0 중에 더 작은 것만을 취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맥스 함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미니멈 함수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천재 같아. 이거를 한번 구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맥시멈 함수고 네, 좋을 대로 하세요. 그냥 푸셔도 돼요. 예. 네, 그럼 이거는 그래도 끝까지 알려주려고 하시네. 이거는 미니멈 함수의 값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맥시멈 함수의 값이 아까 AN과 0 중에 더 큰 것만을 취한다는 뜻이니까 이거의 값은 AN 중에 양수인 것만을 다 더한 거고요. 이거는 A1부터 A10 중에 0보다 작은 음수만을 다 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거의 값을 구해보면 AN 중에 양수만을 다 더한 게 1016이고 AN 중에 음수만을 다 더한 거는 마이너스 1030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나열을 약간 할 건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보기 더 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1부터 A10까지의 그냥 후보를 구할 건데요. 예. 절대값 AN에서 n이 1일 때는 29, 4, 8, 16, 32, 64, 128, 256, 512, 1024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양수만을 더해갖고 1016을 만들고 음수만을 더해갖고 1030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단 1024를 만들 수는 없잖아요. 네, 왜냐면 1016은 1024보다 작은 수니까 A10이 양수라면은 이거는 만들 수가 없는 수예요. 그래서 A10은 마이너스 1024. 그럼 이제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6을 더 만들어야지 마이너스 1030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6을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당연히 A1은 마이너스 2고 A2는 마이너스 4예요. 그러면은 이거 두 개는 절대값 A1과 A2가 가져가는 거고 이것도 절대값 A10인 거고 이거는 순서대로 절대값 A3, A4, A5, A6, A7, A8, A9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게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더하기 A7 더하기 A9니까 A1은 마이너스 2, A3은 8, A5는 32, A7은 128, A9는 512가 됩니다. 이걸 다 더하면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678이 됩니다.
되게 새롭다. 기존에 내가 풀던 방식이랑 좀 다르네. 그치? 저 눈이 풀렸는데요. 자, 우리 이제 그러면 아영 학생도 나가서 좀 풀어주세요. 네. 제가 원래 22번이 제일 어려운 거여서 22번을 풀려고 했는데 네. 눈에 다들 초점이 없으셔가지고 아니, 괜찮아요. 제일 어려운 걸로 신경 안 해줘. 쓰셔도 돼요. 아니 우리는 다초점을 느끼면 돼요. 20번으로 풀도록 오케이. 하겠습니다. 20번 좋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 닫힌 구간 0,1에서 fx는 x이다. 나. 어떤 상수 a, b에 대하여 폐구간 0에서 개구간 무한대까지 fx 플러스 1 마이너스 xfx는 ax 플러스 b이다. 상수 60 곱하기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fx dx의 값을 구하시오. 닫힌 구간 0에서 1에서 fx는 x라는 함수인데요. 네. 혹시 이런 함수를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1을 넣으면 1이 나오는 함수. 비례? 항등함수라고 항등함수. 하는데요. 네, 그런 함수가 지금 정해져 있고요. 구간에서의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두 번째 나식에서 fx만 옆으로 넘겨줄게요. 네. 나식에서 fx만 옆으로 넘긴다. 왜냐면 저희가 지금 주어진 건 0에서 1 사이인데 밑에 구하는 식을 보면 1에서 2까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어진 식을 이용할 건데 fx가 주어져 있으니까 얘를 x로 바꿔줍니다. 주어진 구간에서 x로 바꿔주고요. 여기서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미분 가능이라는 것은 함수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는 건데 그 조건을 이용하면 f1에서 이제 연속이니까 밑에 가에 주어진 함수에서 1 그리고 나에 주어진 함수에서 여기다 0이 나오면 여기 f1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b가 됩니다. 그래서 b는 1이라는 것을 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얘를 미분해서 미분 가능성을 볼 건데요. 이 식을 미분하게 되면 이런 1차 함수가 나와요. 여기다가도 똑같이 아까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f'1이라는 게 x에 0에 나온 거니까 이 부분도 미분을 해줘야 돼서 a 플러스 2가 1이라는 식이 나와서 결국 a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a랑 b를 다 구해줬으니까 우리는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1에서 2 사이에서 fx 값을 알게 된 거거든요. 0에서 1까지 f에 x 플러스 1을 적분하게 되면 얘는 0이 들어갔을 때 1이고 1이 들어갔을 때 2니까 우리가 구하는 1에서 2까지 적분한 거랑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fx 대신에 앞서 구했던 식 2차 함수를 넣어주시면 끝입니다. 네, 이제 이거를 적분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계산식이 나오거든요.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6으로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네, 그렇죠. 그 정도는 알아요. 분수니까 분수. 네. 여기다가 60만 곱해주면 됩니다. 60 곱하기 6분의 11. 네, 그러면 110이 답이었습니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자, 우리 또 에이스 우리 민서 학생. 민서가 영주 산대요. 영주 살아요? 우리 영주 갔었잖아. 우리 고향 사람이네. 아주 그 봤어요 영상. 봤어요? 봤어요? 아 근데 저는 제가 아는 영주에 유명한 곳들이 있는데 그런 곳들을 가실 줄 알았는데 제 예상과는 다 다른 곳들을 다녀오셨고. PPL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알게 되는 진실. 네. 몇 번 문제가요? 저는 14번. 14번.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T가 두 상수 A, B에 대하여 XT는 T 곱하기 T-1 곱하기 AT 플러스 B이다. 이때 조건은 A는 0이 아니다.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가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절대값 VT, DT는 2를 만족시킬 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VT, DT는 0. 니은 절대값 xt1이 1보다 큰 t1이 열린 구간 0,1에 존재한다. 디귿 0 이상 1 이하인 모든 t에 대하여 절대값 xt가 1보다 작으면 xt2가 0인 t2가 열린 구간 0,1에 존재한다. 이 문제를 고르신 이유는 뭐예요? 일단 이 문제 자체가 되게 어려운 건 아닌데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약간 생소한 형태의 문제였다라고 이제 들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예. 좋습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xt라는 함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이제 이 xt가 무엇을 말하냐면 이제 수직선 아시죠? 수직선 상에서 어떤 점이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어떤 이런 방식대로 운동을 하는데
이렇게 막 시간이 흐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5초가 지나면 이 점이 여기 가 있고, 예를 들어 3초가 지나는데 여기 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를 함수로 나타내는 게 이 바로 xt라는 이제 함수가 됩니다. 시간에 따라서 이 점이 가지는 위치를 설명해주는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제가 한번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일단 이 그래프에 t에다가 0을 넣어보면 여기 0 넣으면 이 값 전체가 0이 되죠. 0 곱하기 얼마니까. 그럼 이제 이 그래프에 0을 지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1을 넣으면 t-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1을 넣으면 또 x1은 0이 돼요, 값이. 그럼 이제 0과 1에서 이걸 이제 근이라고 하는데, 0과 1을 이 함수가 지난다고 볼 수 있고, 요건 이제 이 문제에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요 t에다가 마이너스 a분의 b를 넣게 되면은 또 이 전체 식이 0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1보다 큰 여기에 이제 위치한 다음에는 이걸 이제 저희가 3차 함수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그려지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문제 조건을 보면 속도 vt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적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값이 2가 나오게 됩니다. 뭔 의미냐면 이제 xt와 vt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요. xt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얘는 위치 그래프인데, 얘를 이제 미분하게 되면 이제 속도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다시 이제 적분값을 넣으면 얘와 관련된 함수가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제 미분을 하면은 이런 거 하지 마 그냥. 아니 가만히 있을 건 뭐하러 와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개념을 보면 얘는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물리적으로 이게 무슨 의미냐? 결국에 이제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2차 함수가 될 텐데, 뭐 특정 구간에서 이렇게 적분을 하게 되면 요 넓이는 요 x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플러스의 값이 되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의 값이 돼서 얘네들을 이렇게 계산한 값이 정정분의 값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 있죠. 절대값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이 함수가 위로 이렇게 볼록해지면서 결국 간 모든 거리를 이제 더해주는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여기서 이제 이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이 함수를 봤을 때 여기서 요 최대값과 요 최소값, 예를 들어 여기를 뭐 k를 한다면 얘를 0에서 k까지 적분한다 생각하면 k가 나오겠고, 왜냐면 이제 k 빼기 0이 정적분 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k에서 0을 빼면 k가 나오기 때문에 이 k가 2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구간에서 k의 값은 1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게 이제 마이너스 a분의 b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한 것이고, 이제 0보다도 작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번엔 조금 다르게 그려질 텐데, 얘도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예요. 근데 이런 식에도 이제 똑같은 원리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엔 이 구간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마지막 경우까지만 보고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자면, 이게 요 사이에 마이너스 a분의 b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이제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0에서 여기를 이제 무슨 k1이라고 하고 여기를 이제 k2를 한다면 k1 더하기 k1 빼기 k2 마이너스 k2가 이제 뭐 2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이제 얘네가 일종의 범위값이 정해지게 되는데, a가 마이너스 1 사이에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먼저 보면은 이제 0에서 1까지 기억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가 이제 0이냐? 요거를 이제 묻는 문제인데, 얘는 이제 절대값이 씌워져 있었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절대값이 없는 벗겨진 꼴이기 때문에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세 경우를 제가 모두 봤는데, 결국 이렇게 절대값이 없으면 그냥 이게 어떻게 되냐면 x 1 빼기 x 0의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0에서 0 빼는 꼴이고, 여기도 0에서 0 빼는 꼴이고, 여기도 0에서 0 빼는 꼴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는 이제 0이 돼서 기억은 맞는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 xt1 절대값이 1보다 큰 t1이 열린 구간 여기에 존재한다. 즉 0과 1 사이에 그냥 이 함수에서 1보다 큰 애가 있냐를 묻는 문제인데, 제가 여기 그래프를 다 그렸다 보시면 여기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모든 함수값이 존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얘가 1보다 절대값이 절대 클 수는 없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니은은 이제 틀린 선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디귿으로 가볼게요. 디귿 같은 경우에는 이제 0에서 1에서 모든 t에 대하여 절대값 xt가 1보다 작으면은 xt2가 0인 t가 열린 구간 1에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하나가 1에 걸치고 하나가 마이너스 1에 걸치기 때문에 요거보다 이제 작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아까 요 경우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던 최대값, 최소값인 k1, k2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요 경우에 해당하는 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여기 중간에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근을 하나 가지게 되죠. 그럼 이제 이 디귿도 맞는 설명이 돼서 답은 기역 디귿이 됩니다. 후련하다, 후련해. 누군가는 알아듣겠지. 오늘 어떠셨어요? 뭐 수학 100점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이걸 기회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게 참 영광인 것 같습니다. 겸손하고 겸손하다. 저는 사실 안 웃기면 어떡하지를 어제까지 고민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어제
내가 웃기는 게 아니라 세 분이 웃긴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문제 잘 풀었으면 됐어. 네. 네, 이게 다른 선택 과목을 사실 제가 접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여기 이렇게 나왔지만 저도 또 배워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오늘 이제 저도 이제 수능 문제 되게 오랜만에 들여다본 거예요. 오늘 30년 아니, 만에 본 것 같은데. 아 솔직히 말할게 30년 전에도 안 들여다봤어요. 처음 들여다봐요. 예. 여기 계신 분들 외에 다른 학생들이 흘리는 땀과 그 눈물과 우리가 뭐라고 평가할 수 없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오신 것 같고 우리가 앞날을 응원하는 네. 의미로 응원의 박수! 천재가 되자 천재가 되자